태풍의 발생 장소입니다. 자, 선생님이 온대저기압의 발생 장소는 어디라고 했어? 한대전선대. 한대전선대에서 발생해서 요도 30도에서 60도 사이 편성풍대로 이동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태풍이 발생하는 곳은 수온이 27도 이상인 열대 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발생을 합니다. 5도에서 25도 사이. 태풍 발생 장소가 여기고요. 발생해서 북상하고요. 남반구도 여기서 발생해서 이렇게 북상하고요. 남한다고 해야 되나? 이쪽도 이렇게 북상을 합니다. 5도에서 25도 사이 온도가 높은 바다에서 발생을 해서 중심 풍속이 17m/s 이상이면 열대지방에서 발생한 저기압인데, 이 열대지방에서 약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열대저기압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중심 풍속이 17m/s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태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리는 이름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쪽에서는 태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똑같은 열대저기압을 그렇게 부릅니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7, 8, 9월에 가장 많이 옵니다. 7, 8, 9월에 그래프 몇 개를 기억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태풍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나라에 올 때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 지난 시간에 이쪽에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아래에 또 다른 기단이 하나 더 있는데 이 기단 이름이 적도기단이에요. 얘는 북태평양 기단이었고 얘는 오호츠크의 기단이었는데, 이 적도기단도 우리나라 남쪽에 있으니까 성질은 온다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이 아래쪽은 온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북쪽은 알랭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리고 바다 쪽이라서 이쪽은 습연하고 이쪽은 건조한데, 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때가 언제냐면 장마 오는 6월 초여름이라고 그랬지. 이게 6월, 얘가 오자마자 북태평양 기단이 밀고 와. 그때 7, 8, 9월에 적도기단이 한 번씩 이렇게 밀고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이 7, 8, 9월이 여름인데 그 여름 세 달 동안 세 개의 습한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다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 냄새입니다. 근데 세 개의 특징이 뭐냐면 다 습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는 소리 많이 들었죠? 근데 유럽은 물 부족 국가인가요? 여러분 물 부족 국가라는 걸 느껴본 사람?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못 느껴요? 이제 수돗물 틀면 잘 나오죠? 근데 실제 농촌은 물이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진대요. 수도시설이 서울처럼 원활하지 않아서. 근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평균 전체 강수량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유럽보다 한 5배 많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특징은 강수량을 보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여름 6, 7, 8, 9월에 강수량이 집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보다 영국보다 한 5배 정도 많은데 강수량이 실제로 이 여름철에 한 4.5배예요. 나머지 한 7, 8개월 정도는 그냥 거의 비가 없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이에요. 1년 내내 12달 내내 얼굴로 비가 와요. 여기가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고, 그래서 유럽은
영국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잘 안 하고 유럽의 레인코트 남자들 신사들 뭐 레인코트 입는다 막 이러잖아. 레인코트를 입는 이유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항상 코트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장마철에도 우산을 잘 안 들고 다니지. 안 오네요. 그냥 가는 분위기. 평소에 비가 잘 안 와서 그러는데 내릴 때 엄청나게 내려요. 이유가 이 세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우리나라의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적도기단과 함께 상승을 합니다. 태풍이. 적도기단과 함께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항상 덥고 습할 때 태풍이 주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태풍이 열대 저기압이니까 구조를 보면 저기압이에요. 근데 이 저기압의 세력이 생각보다 커요. 저기압이. 그래서 저기압 중심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기덩어리가 몰려드는데 이 중심의 중심 풍속이 세고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저기압 중심까지 공기덩어리가 못 모이고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가장자리에 상승하면 상승한 곳에서 구름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강력한 상승 기류로 이렇게. 올라갔던 상승했던 공기덩어리는 양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일반적인 저기압의 형태하고 워낙 저기압이 공간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공간 규모가 커서 일부의 공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약한 하강 기류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강 기류가 형성된 이곳은 날씨가 맑아요. 그리고 구름이 형성된 곳에서는 비가 내리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름이 잔뜩 껴있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 다 구름이에요. 상승 기류로 인해서. 근데 가운데가 비어있어. 그쪽에는 약한 하강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요.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조심하실 건 앞서서 우리가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형성되는 곳이었고 저기압 같은 경우는 상승 기류가 형성된 곳이었지. 그치? 근데 여기는 하강 기류가 형성됐지만 고기압은 아니에요. 여기죠? 기압은 낮은데 그냥 약간 하강 기류가 형성이 돼서 날씨가 밝은 것 뿐이에요. 근데 기압 표시를 하면 이게 기압이에요. 기압. 기압은 중심부가 제일 낮아요. 여기 있는 요 바닥은 이 기압이에요. 중심부가 기압이 가장 낮고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기압이 커져요. 그리고 중심부 하강 기류가 형성된 곳은 태풍의 눈은 바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장 바람이 센 곳은 어딘가 봤더니 이 상승 기류가 가장 활발한 이곳에 바람이 가장 세요. 이게 풍속이에요. 풍속. 그래서 상승 기류가 형성되는 이 구름기도 바로 눈벽 이곳에서 풍속이 가장 세고 그 다음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풍속은 다시 약해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 여기 태풍의 눈 있는 데선 거의 바람이 없고 상승 기류가 활발한 곳에서 풍속이 가장 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진행하는 방향, 태풍의 진행 경로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약 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태풍이 만들어져서 2도 30도 그치 우리나라가 36도 37도 정도 되니까 이렇게 북상해서 이렇게 북상합니다. 계속적으로 북상하거든요.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오른쪽이에요. 동쪽이 왼쪽이고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오른쪽의 풍속이 왼쪽보다 조금 더 세요. 진행하고 있는 태풍의 풍속이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오른쪽이 왼쪽보다 풍속이 조금 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른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반원이라고 부르고 왼쪽을 안전반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태풍의 일반적인 이동 경로예요. 태풍의 이동 경로는 보통 포물선 경로를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 30도 근처에서 꺾여요.
여기서 왜 이렇게 꺾이냐? 이유는 편소풍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대전기압의 이동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을 하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편소풍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태풍도 무더 30도 넘어와서 동쪽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기상현상은 다 편소풍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편소풍 때문이 그렇군. 알겠지? 자, 그런데 이 태풍이라고 하는 녀석을 보면 태풍이 점점 북상하면서 세력이 커져요. 이렇게. 이런 그림 혹시 일기예보에서 본 적 있나요? 이렇게 가서 소멸돼서 없어집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태풍이 이렇게 북상을 하는데, 자, 태풍의 에너지원, 이 그림 밑에서 이 그림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에너지원, 열과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에너지원인 열과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태풍의 에너지원을 수문열 또는 장열이라고 불러요. 해상에서 만들어져서 따뜻하지,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해상에 있던 따뜻한 수증기가 응결이 돼. 그럼 이거는 액체지, 수증기는 기체지. 기체에서 액체가 됐어. 그러면 열을 받아들여 내보내. 그치? 그래서 상태 변화하면서, 응결이 되면서 상태 변화하면서, 그 상태 변화하면서 구름을 생성을 하면서 열을 밖으로 방출해요. 그 열을 품고 와요. 분명 우리들은 상태 변화만 일어나는데, 상태 변화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열을 옆에다 빼준단 말이야. 그 열을 그대로 머금고 태풍은 북상을 합니다. 이때 열과 수증기가 계속 공급을 받을 수 있어. 왜? 바다를 지나오니까. 바다를 지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상태 변화 일어나고, 그러면서 계속 열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온도도 높고 수증기량도 강수량도 많아진 만큼 구름이 가득 차요. 포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계속 성장해서 북상을 하다가 육지에 닿으면 거기다가 대부분의 비를 쏟아내요. 그래서 점점 세력이 커졌다가 최초 상륙 지점에 가장 강한 비를 내려요. 그리고 나면 육지에 도착을 했으니까 더 이상의 수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더 이상 수증기 공급받지 않고 가벼워졌겠지. 빠르게 육지를 통과하고 소멸돼요. 이게 태풍이에요. 열대 이상에서 수문열을 계속 방출한다 그랬잖아.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계속 방출해서 그 열을 모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태풍의 에너지원이에요. 이동 경로는 이런데, 자, 얘도 저기압이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렇게 불 거예요. 왼쪽은 이렇게 바람이 불 거고. 선생님이 오른쪽이 너무 든든 그리라 그랬지, 저기압. 근데 이 태풍의 진행 방향이 이거지. 태풍의 진행 방향에서 보면 오른쪽은 진행 방향과 풍향이 엇비슷하지. 왼쪽은요,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오른쪽은 풍향이 진행 방향하고 나란하기 때문에 바람이 더 세져요. 그러겠지? 같은 방향으로 부니까. 이 왼쪽은 바람이 부는 방향과 진행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바람의 세기가 좀 약해져요. 그래서 오른쪽이 바람이 더 세. 그래서 아까 그래프상에 그렸을 때 이쪽의 세기가 좀 더 세요. 이쪽보다.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그래서 그 오른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위험반원이라고 불러요. 바람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한 거. 왼쪽은 좀 덜 위험하니까 안전반원이라고 불러요. 이 안전반원도 위험해요. 근데 여기가 100이면 여기는 한 90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반원이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안전반원이라고 해서 저기는 피해 없다고 생각할까봐 예전에 가항반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항이 증가하는 반원. 근데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안전반원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안전반원이라고 하는 건 태풍 피해가 없다가 아니라 위험반원에 비해서 요만큼 안전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른쪽이 조금 더 풍속이 세고 왼쪽이 조금 더 풍속이 약한데 그 이유는 오른쪽이 풍향, 바람 방향과 진행 방향이 나란하기 때문이고 왼쪽은 진행 방향과 바람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바람의 세기가 조금 약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위험반원, 안전반원 이렇게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건 계속 유지돼요. 편서풍에서도 똑같아. 이렇게 진행 방향과 나란한 형태로 바람이 불어들어가고 반대로. 그래서 진행 방향의 오른쪽을 위험반원, 진행 방향의 왼쪽을 안전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태풍은 이렇게 포물선 경로를 그리는데 보통 수능에 나오는 태풍은 이 경로를 안 따르고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애들이 나와요. 왜 그래요? 그러면 몰라. 그냥 지들이 이렇게 가는 거야. 알겠지? 기상현상은 그냥 나타나는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기상학자들이. 요렇게 진행할 때 오른쪽은 무슨 반원일까? 위험반원. 왼쪽은? 요렇게 진행할 때는 오른쪽은? 왼쪽은? 경로 상관없이 태풍의 진행 방향에서 진행 방향을 보고 있을 때 오른쪽은 무조건 위험반원, 왼쪽은 무조건 안전반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응? 자, 태풍이라고 하는 녀석이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온대적 기압이라고 하는 아이가 통과를 할 때는 풍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난다?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태풍이에요. 태풍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기 태풍이 중심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이 태풍은 여기 가 있겠지? 중심에. 그치? 태풍이 여기 있을 때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이렇게 불 거예요. 그치? 태풍이 여기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 거예요. 똑같이. 그치? 근데 어떤 친구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태풍의 중심이 여기 있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었겠지. 근데 태풍이 난 여기 가만히 있었는데 태풍이 이렇게 갔잖아.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바람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방향이야? 근데 태풍의 중심이 오른쪽이지. 이 친구는 어느 지역에 있어? 위험반원에 있어. 위험반원에 있으면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요. 위험반원에서는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어떤 친구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태풍의 중심의 왼쪽이니까 안전반원이지. 그러면 검정색으로 불다가 파란색으로 불 거야. 이렇게 풍향이 바뀌었네.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 그래서 안전반원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고요. 위험반원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요. 따라서 어떤 관측소에서 풍향 변화를 태풍이 나가고 있을 때 풍향 변화를 조사를 했더니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대. 그럼 그 친구는 태풍 진행 방향이 어느 쪽에 있다? 위험반원 오른쪽에 있다. 만약에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안전반원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온대적 기압이 지나갈 때는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바뀌지만 태풍이라고 하는 녀석은 태풍의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풍향 변화를 가지고 태풍의 어느 쪽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를 보면요. 보통 이제 7월, 8월, 9월, 10월 이래요. 7월, 8월, 9월, 10월. 그러니까 가을로 가면 갈수록 태풍의 이동 경로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요. 동쪽으로.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7월에는 7, 8월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밀고 오지. 적도 기단과 함께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밀고 오니까 이 기단의 가장자리를 통해서 돌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서쪽까지 치우쳤다가 도는데 9월, 10월이 되면 적도 기단 올라오는 이쪽에 양지간 기단이 발달하지. 그러니까 이 양지간 기단에 밀려서 빨리 꺾여요. 그래서 조금 더 동쪽으로 치우쳐서 포물선 경로를 그립니다. 그래서 태풍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우리나라가 여름 태풍은 조금 위험한데 이유는 이렇게 7, 8월이 지나갈 때는 우리나라가 이연반원에 속할 확률이 높지. 근데 9월, 10월로 가면 태풍의 이동 경로가 동쪽으로 치우치니까 왼쪽 안전반원에 속할 확률이 높아서 기본적으로 가을 태풍보다 여름 태풍이 좀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본은 늘상 이연반원이에요. 그래서 일본 태풍 피해가 아주 심해요. 전 세계적으로 태풍에 대한 대비책이 가장 잘 세워진 곳이 일본이에요. 태풍에 대한 재난 대비책이 교동 터지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애들이. 그죠? 얘네들은 살짝 흔들리지, 태풍 오지, 터지지. 왜 그러는지 알아야 될 텐데, 하늘의 뜻을. 자, 어쨌든 이래요.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태풍 피해가 많이 없어요. 그쵸?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서울, 이제 제가 우리나라 제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그래도 솔직히 중국 땅이 이렇게 크죠? 그치? 서울이 기본적으로 이연반원에 들어가려면요 중국이 한번 거치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 바다가 되게 작아요. 얘가 요렇게 오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서울이 이연반원에 걸릴 확률은 되게 적어요. 보통은 중국을 뚫고 오거나 남부지방을 들어가거나 남부지방에 상륙하는 순간 서울은 무조건 안전반원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태풍 피해가 좀 적은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태풍 피해가 좀 많은 쪽은 해안가, 남부해안가, 제주도, 남부해안가, 그 다음에 경상도 쪽 이쪽이 이연반원에 속해서 태풍 피해가 조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 태풍, B 태풍, C 태풍. 여기가 서울이에요. 여기가 대구고, 여기가 부산이에요. 여기 제주도, 서귀포. 자, A 태풍이 지나갈 때 풍향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B 태풍이 지나갈 때 풍향이 이렇게 바뀌었고요. C 태풍이 지나갈 때 풍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관측소는 어디 관측소인가요? 서울, 대구, 부산, 서귀포 중에 부산. 서울, 대구, 부산, 서귀포 중에 어느 관측소에서? 부산 관측소에서. 자, A 태풍이 지날 때 풍향이 어떻게 변했지? 시계방향. 그러니까 관측소는 다 위험방언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서울 탈락. B 태풍이 지날 때도 풍향은 시계방향. 그러니 오른쪽 대구 탈락. C 태풍이 지날 때 반시계 방향이지. 그러니까 안전반원에 있었네. 그래서 부산 관측소에서 이 세 태풍을 관측을 하면 풍향 변화가 저렇게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셨나요?